영장 가져오셨습니까? 영장 필요 없는 겁니다. 영장 필요합니다. 영장 필요합니다. 영장 없이 들어가시는 손 것은 들지 마! 손 들지 마! 없이 들어가시는 것은 내 손에 손 나 이거! 형법에 어긋납니다. 나중에 문제해! 형법에 어긋납니다. 영장 보여주십시오. 소중해! 어디서 이런 행태가 있어? 고문권을 BTG 열방센터에 됐습니다. 대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일시적 폐쇄 및 떨어지세요. 교통 일부 차단에 대한 먼저 들어오시면 떨어지세요. 행정 처분을 하겠습니다. 가십시오. 질문이 온다니까 일단은 시장님 불법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네, 경북 상주시 상주시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BTJ 열방센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이 시설 폐쇄 명령서를 부착하기 위해서 저렇게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상황이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자, 먼저 저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이 BTJ 열방센터라는 곳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일단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종의 이제 종교 시설인데요. 이 BTJ 열방센터 이제 상주에 있는 이게 규모가 있는 이제 일종의 지역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주체가 이제 인터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선교 단체입니다. 네네. 뭐 종교가 우리가 흔히 교회, 뭐 사찰, 성당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지만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봉사 조직도 있고요. 또는 이제 포교 조직도 있고요. 또 뭐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죠. 예. 선교 단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은 정체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 자, 문제는 대규모 시설인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종교적인 내용은 이 상황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네. 어떤 특정 종교냐. 우리가 초기에 신천지 대구교회 때도 예. 신천지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방역에 왜 협조를 안 할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몰랐으니까 천여 명의 신도가 같이 집단 예배를 대규모로 드렸지만 네. 그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 초래된 다음에는 예. 적극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 이후에 대응이 미온적이거나 혹은 뭐 은폐하려고 했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일이 초기에는 커졌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는 굉장히 협조를 잘했고 완치된 젊은 신도들은 최근에는 혈장 치료를 위한 혈액 기부를 또 하고 있어서 예. 이런 거 굉장히 잘한다고 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이것도 문제는 뭐냐면 10월과 11월에 심각한 상황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격렬한 몸싸움으로 이 행정명령을 하는데도 좀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께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딱 그 상황이 네. 아까도 그 열방센터 측 관련자와 상주시장께서 통화를 하면서 네. 읍소하다시피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네. 더 이상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부탁의 형태라는 것은 신천지 때 네. 이제 뭐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머리 숙여 사과하면서 신도들에게 좀 협조를 해달라 네.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바라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10월에 2,500명이 모였어요. 이거 지금 방역 상황에서 심각한 일이고요. 2,500명 중에 만에 하나 확진이 이제 나왔다고 한다면 예. 이 지금 이 신천지 사태 때는 그 이 총회장이 구속도 됐었고 네. 워낙 고령인데 지금은 이제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막대한 금액의 구상권 청구까지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도 협조한다는 메시지도 보냈는데 정말 협조하는 거냐 이런 의구심 속에서 예. 그 이후에 이제 협조를 위한 당국과의 하지만 방역 당국은 나중에는 이제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예. 또 인정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혈장 공여도 하고 있고 예. 자, 이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지금 그 유사한 상황이 초기에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대다수가 모이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예. 그 다음에도 모임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정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이제 폐쇄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 폐쇄도 방역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협조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뭐 이 종교기관인데 뭐 이 무법으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여기서 더 가면은 더 고강도의 행정 제재를 받고 나중에는 또 구상권 청구까지 당할 수도 있는 최소한 지금 과태료는 또 처분을 받아야 되고 일단은 일정 기간 행정명령 동안은 예. 집회를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럼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분들도 좀 사회적으로 반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말씀 나눈 도중에 이제 박주희 변호사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게 같이 들어오셔서 얘기를 들어주셨는데 집합 금지 명령 이거 이어서 폐쇄 명령까지 지금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런 명령을 다 위반하면 법률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폐쇄 조치 명령 같은 걸 위반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네. 또 지금 역학조사 자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거는 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조차 이제 어떻게 보면 처벌이 약하다 이제 이런 지적이 있어 왔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행위 자체가 이 감염 예방법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위계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아니면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뭔가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행위 이것 또한 이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가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감염 예방법 말고도 감염병 예방법 말고도 다른 형법이나 다른 여타 다른 범죄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고요.